노트북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말이죠.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구매 대신 리뷰하는 대신남, 저는 방구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ARM 기반의 갤럭시북 4 엣지를 구매해 그간 궁금한 점을 체크해봤습니다. 호환성 이슈가 있는 이번 제품, 방구영이 호구영이 된 그렇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궁금해하셨던 부분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삼성 갤럭시북 4 엣지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갤럭시북 시리즈라 하면 당연히 인텔 기반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엣지는 달랐습니다. 퀄컴의 ARM 기반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의 X86 아키텍처와 달리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ARM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명령어 체계가 전혀 다른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호환성 이슈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갤럭시북 4 엣지의 스펙부터 확인해 볼까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갤럭시북 4 엣지 16인치 모델입니다. 참고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 제품 중 16인치 대화면은 갤럭시북 4 엣지가 유일합니다. OS는 ARM 기반에 맞게 개발된 윈도우 11홈이 사용됐습니다. 프로세서의 정확한 정보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이 탑재됐습니다. 12개의 코어, 기본 최대 3.4GHz의 속도를 지원하지만 부스트 모드 시 최대 4.0GHz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램은 8448MHz의 고클럭을 지원하는 LPDDR5X 16GB, 저장 장치는 eUFS 512GB가 탑재됐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프로세서의 인코딩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의 경우 멀티코어는 9765점, 싱글코어는 1233점을 보여줬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를 탑재한 갤럭시북 4 프로의 경우 멀티코어는 1044점, 싱글코어는 1653점으로 멀티코어에서는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싱글코어에서는 인텔 기반의 갤럭시북 4 프로가 약 3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긱벤치 6에서는 멀티코어 11924점, 싱글코어는 2488점을 보여줬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갤럭시북 4 프로의 경우 멀티코어 1144점, 싱글코어는 2023점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긱벤치 6에서는 오히려 X 엘리트를 품은 엣지의 싱글코어 성능이 약 2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성능을 테스트하는 CPU Z 역시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호환성 문제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놓고 정리를 해보면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울트라 7 155H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3D마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기반 파스에서는 총점 5821점, 그래픽 점수는 6069점으로 인텔 울트라 7 155H의 아크 내장 그래픽과 비교해보면 총점 7912점, 그래픽 점수는 8275점으로 그래픽 점수에서 약 32%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기반인 타스에서는 총점 1922점, 그래픽 점수는 1734점으로 인텔 아크 총점 3759점, 그래픽 3422점과 비교하면 무려 9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인텔 아크 역시 게임 관련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지만 단순 벤치마크 차이를 보면 울트라 7 155H와 아크 내장 그래픽 쪽의 성능이 우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기준할 수 있는 MP의 성능을 보면 X 엘리트는 45톱스로 애플의 M3 16톱스, 울트라 7 155H의 11톱스와 비교해 작게는 2.5배, 많게는 3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갤럭시북 4 엣지가 AI 노트북으로 출시된 만큼 다른 성능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있어서 확실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단순 성능 비교와 달리 갤럭시북 4 엣지의 경우 소음이 적을 뿐 아니라 발열감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배터리 효율이 높아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면 갤럭시북 4 엣지의 첫인상은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호환성을 체크해 보도록 할까? 노트북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말이죠. 갤럭시북 4 엣지의 출시 당일 삼성 공홈에 올라온 호환성 리스트를 보면 크리티컬한 내용이 꽤 보였습니다.
일부 은행부터 일러스트, 보안 프로그램, 프린터, 네이버 마이박스 및 게임까지.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임부터 확인해볼까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만큼 해당 스펙에서 주로 테스트하는 게임 위주로 실행해봤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 1280x800 해상도 낮음 옵션에서 일부 프레임 드랍이 있지만 게임 플레이는 가능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1920x1200 해상도 낮음 옵션에서 53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리마스터의 경우 1920x1200 해상도 최적화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2와 달리 프레임 드랍 현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테스트해봤는데요. 최소 옵션 GPU 기준 최소 26, 평균 35, 최대 5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배틀그라운드, 포르자 호라이즌 5,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FC 온라인은 아직 호환성 문제로 게임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의 노트북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롤, 발로란트, FC 온라인이 안 된다는 점은 분명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호환성은 차후 게임 공급사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은행, 우리카드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일부가 설치되지 않는 만큼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및 홈택스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계산서 발급도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에서 공지한 호환성 관련 리스트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이버 마이박스 역시 처음엔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사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어도비 일러스트 역시 사용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이야 다 똑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용해보면 그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경 쓴 만큼 MS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매력있는 노트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기관 일을 하신다면 한컴을 필수로 설치해야겠죠. 노트북 구매 시 사은품으로 받은 한컴 시리얼 번호를 사용,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한컴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0 9버전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해당 버전은 설치만 될 뿐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테스트해본 결과 호환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AI 노트북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겠죠? 갤럭시 북4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인증을 받은 노트북입니다. 키보드 역시 코파일럿 전용 키가 있어 이처럼 손쉽게 AI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간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할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지만 엣지는 그림판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리콜 기능에 이르기까지 자체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MPU의 성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더 멋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말이죠. 또한 라이브 캡션 기능을 지원, 영상을 시청하거나 라이브 회의를 하더라도 실시간 영어로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번역을 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영어 자막만 지원하지만 나중에 한글까지 지원한다면 이 기능 때문이라도 엣지를 구매할 것 같은데요. 또한 9월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리콜 기능 역시 있습니다. 과거 특정 시점에 작성한 문서를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음은 물론 시간별로 작업한 내용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9월부터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대신남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갤럭시 북4 엣지는 190만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16인치 대화면, 터치를 지원하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슬림한 두께, 상대적으로 조용하면서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MS 오피스의 최적화 기능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업무용으로 보자면 거의 최강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9월부터 사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인 리콜 역시 기대할 만했습니다. 그 외 AI 기능과 코파일럿 역시 만족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호환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게임 역시 롤, 발로란트, FC 온라인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호환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호환성에 있어 우려가 되는 사용자라면 3분기 SoC 기반의 인텔 루나 레이크를 탑재한 갤럭시 북 5 시리즈 혹은 AMD 라이젠 시리즈를 탑재한 노트북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분명 해당 제품들 역시 코파일럿 플러스 인증을 받아 AI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북4 엣지 저는 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패션알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내